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1월 3일 수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먼저 2차전지 섹터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이른바 바닥론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죠.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한 252억 원 정도를 전망했거든요. 네, 그 정도였죠? 근데 이걸 165%나 뛰어넘는 6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이건 시장에 정말 큰 놀라움을 준 거죠. 와, 실적 외에 다른 지표들도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지난달 2차 전지 수출이 2.2% 증가하면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또 업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리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 리튬 가격 상승은 보통 수요 증가 신호로 해석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신호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미국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특히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ESS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퇴출되고 있어요. 아, 그게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개별 기업 소식도 하나 있네요. LNF 소식. 네, LNF가 JP모건 같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 128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소식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문형 AI 칩 ASIC가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ASIC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트 자료를 보면 내년에 ASIC 제품에 공급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요. 올해보다 62.5%나 늘어날 전망이에요. 62.5%요? 네, 13엑사비트라는 규모인데 이게 GPU 제품의 메모리 수요 증가율이 42.8%거든요. 아, 그걸 훨씬 웃도는 수치네요. 그렇죠. 아직 시장의 전체 규모는 GPU가 더 크지만 이 성장률을 보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확실히 보이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라 2027년에는 2나노 공정이 시장의 주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생산 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장비 업체 소식도 있던데요. 레이저셀이 5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을 내비쳤다고요? 네,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여러 고객사랑 의미 있는 규모의 장비 공급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인가요? 프로보 카드라든지 반도체 기판 관련 장비들이고요. 대규모 공급 계약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좀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이 있네요. 먼저 차세대 원전인 SMR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된다고요? 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설계하고 2030년 이후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요. 처음에는 경제성에 의구심도 좀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세계적인 신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재검토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관련주로는 두산에너비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 등이 언급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대형 원전의 출력을 줄인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전력 수요가 적은 봄, 가을철에는요. 원전이랑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공급이 충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원전 출력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원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 같은 글로벌 트렌드와는 조금 상반된 움직임이라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AI와 로봇 분야입니다. LG전자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고요? 네, 약 370조 원 규모의 시장인데요. 생산기술연구원 철하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관련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LG전자가 원래 이 솔루션을 외부에도 판매를 했었죠? 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수주액이 작년에 한 3천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약 30%나 성장했습니다. 와, 성장세가 상당하네요. 네, 이 추세라면 조 단위 매출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HL만도는 원주 공장에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M1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 업계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화두인 비만 치료제 시장. 후발주자인 일라일리리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요. 네, 일라일리리의 마운자로가 경쟁 제품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났어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죠? 마운자로는 20.2%, 위고비는 13.7%로 나왔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년에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포론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아,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이면 이건 파급력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네요. 펩트론이 불투명한 공시로 시장에 불신을 사고 있다고요? 네, 펩트론이 바로 그 일라일릴리왕 공동연구 계약을 맺어서 기대가 컸던 곳인데 계약 기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어요. 투자자들은 단기 기술 이전 같은 걸 기대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단기적인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오 기업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네,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반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문제.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넘기면 제2의 키코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일부 수출 기업들이 환율 해지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맺은 FX 트리거라는 파생 상품 때문입니다. FX 트리거요? 네, 이 상품 구조가 환율이 약정된 수준, 대부분 1,490원인데 이걸 넘어서면 기업이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달러를 은행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구조예요. 와, 굉장히 위험한 구조네요. 그렇죠.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일부 외국계 은행과 체결된 계약만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전체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 고환율은 수출 기업의 호재라는 공식도 이제는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 그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고 봐야죠. 과거랑 달라서요. 지금은 대다수 수출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또 해외 생산 비중도 높아졌거든요. 아, 그래서 원화 약세가 오히려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맞습니다. 그런 구조로 바뀐 거죠.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 같아요.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작년과는 상황이 달라서 실제 청산 우려는 시기상조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양쪽 의견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달 중순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네요. 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전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시장을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첫인상은 뭐랄까 이거다 하는 확실한 주도주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코스피가 1.90% 오르고 코스닥도 0.65% 오르긴 했는데 뭐 어떤 섹터가 시장을 확 끌어올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죠. 네, 전혀요. 그보다는 각자 다른 이야기, 다른 호재를 가진 종목들이 그냥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간 하루였습니다. 얼핏 보면 반도체, 바이오, 로봇, 자동차 다 그냥 제각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종목들의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공통된 흐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흐름 말씀이시죠? 바로 인공지능, 이 AI에게 어떻게 물리적인 몸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같달까요? 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다시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라는 AI의 두뇌가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있는지, 또 그 두뇌를 탑재한 로봇이라는 몸이 어떻게 현실 세계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라는 움직이는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바뀌고 있는지. 네, 바로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AI의 두뇌인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역시나 대장주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각각 2.58%, 3.72% 오르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AI 칩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설명이 거의 끝납니다. 아, AI 시대의 대장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군요. 네, 여기에 또 한국 정부가 엔비디아 GPU를 13,000장이나 확보했다는 소식도 나왔잖아요. 이건 앞으로 국내 AI 생태계가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근데 사실 대형주들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곳이 있었어요. 아이비전웍스는 무려 29.97%?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단순히 유리기판 관련 특허를 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허 출원이라는 단어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반도체 패키징의 거의 미래라고 불릴 만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게임 체인저요? 네, 지금 쓰는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얇고 전력 효율도 좋고 더 많은 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유리잖아요. 아주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열 하나만 있어도 다음 공정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혹시 자동차 앞유리에 돌멩이 튀어서 생긴 작은 흠집이 겨울에 길게 금 가는 것처럼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이비전 웍스의 기술은 바로 그 미세 균열을 미리 찾아내는 반도체용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불량률을 잡는 기술이군요. 네, 양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니까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태성도 12.95%나 올랐는데 이 회사는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동시에 꺼내들었더라고요. 태성은 아직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B 장비라는 기존의 밥줄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곳에 미리 발을 싹 담가놓은 거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는 글로벌 RM4 반도체 기업에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사업 영역을 반도체 OSAT, 즉 후공정 시장으로 넓혔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장비 기술력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에서 구리 동박을 대체할 복합 동박 관련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시장 입장에서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을 받았겠네요. 딱 그겁니다. 폴더블폰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이노테크가 16.80% 급등했는데 이건 사실상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드디어 나오냐 마냐 여기에 대한 베팅이라고 봐야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노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 OLED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애플이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화면 주름을 해결했다는 소문이 싹 돌았어요. 아, 그래서 내년 출시설에 다시 불이 붙은 거군요. 네, 여기에 삼성이 2번 접는 트라이폴드까지 공개했으니 앞으로 이 접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력을 자극한 거죠. 이노테크는 그 시장의 품질을 책임지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니까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위에서 벌어지는 나노 단위의 혁신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미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바이오 섹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어제는 유독 굵직한 성과들이 많이 터져 나왔죠. 맞습니다. 특히 프로티나가 21.14%나 급등했는데 이 회사의 SPID라는 플랫폼 기술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스피드요? SYU, 신약 개발이라는 게 수많은 항체 후보 물질 중에서 진짜 된 놈을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프로티나는 그 모래사장에 거대한 자석을 들고 나타난 격이에요. 자석이요? 비유하자면 글로벌 경쟁사가 연구원 100명을 투입해서 2주 동안 모래알 500개를 손으로 뒤지고 있을 때 프로티나는 단 3명이 매주 3,000개 이상을 자석으로 훑어내는 겁니다. 와, 300에서 3,000개요? 그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효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이 속도전 덕분에 비만, 항암, 거의 모든 질병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시장이 아주 높게 평가한 겁니다.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S바이오메딕스도 19.27%나 올랐어요. 글로벌 CDMO 기업 카탈란트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네, 여기서 카탈란트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네, 좀 어렵죠?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아마추어 독립영화 감독이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걸 할리우드 최고의 스튜디오가 야, 우리가 제작하고 배급해줄게 하고 손을 내민 것과 같아요. 아하, 기술력은 있는데 대량으로 만들고 팔 능력은 부족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줄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대 제약사들의 약을 생산해주는 곳이 카탈란트입니다. 그런 곳과 손을 잡았다는 건 이 기술 단순한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상업화해서 팔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강력한 신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받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헬릭스미스도 18.56% 오르면서 오랜만에 투자자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한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업인데 엔젠시스라는 치료제가 드디어 빛을 보는 걸까요? 헬릭스 미스에겐 어제가 정말 중요한 날이었을 겁니다. 두 개의 희망적인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으니까요. 두 개나요? 네, 하나는 중국에서 중증 하지어혈증 치료제 엔젠시스의 품목 허가가 거의 끝났다는 것. 기술 심사가 다 끝나고 도장만 받으면 되는 단계라고 하니까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인 거죠. 다른 하나는 미국 시장 재도전 소식이죠. 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미국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아, FDA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요? 네, 이건 마치 재수생이 모의고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번엔 진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과 같아요. 중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가장 큰 시장인 미국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AI의 두뇌와 생명의 코드를 살펴봤으니 그 두뇌를 탑재할 몸,
바로 로봇 섹터로 넘어가 보죠. 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을 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한쪽에서는 영화에서나 보던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라는 거대한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공장과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로봇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산업이 지금 딱 두 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거대한 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로보티즈와 사면이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입니다. 아, 그 춤추는 로봇으로 유명한 회사요? 맞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보티즈가 만든 액추에이터라는 부품 700여 개를 사갔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액추에이터면 로봇의 관절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관절과 근육입니다. 이게 없으면 로봇은 그냥 깡통이죠. 부드럽고 정밀하고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700개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엄청나게 큰 의미죠. 한두 개 사갔다면 그냥 테스트용 샘플이겠지만 700개는 달라요. 그건 시제품 몇 개 만들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양산을 염두에 둔 초도 물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를 위한 근육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니까 시장이 흥분할 수밖에요. 로봇 군단을 만들기 위한 부품 조달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현실의 로봇들 이야기도 해보죠. 협지는 15.7%나 올랐는데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네,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으로 유명한 엔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 하나 더 만드는 걸 넘어서 AI를 기반으로 한 토탈 로봇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겠다. 그렇죠. 소프트웨어와 솔루션까지 전부 다 아우르겠다는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뭐니 해도 실제 현장에 투입된 사례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위원택은 14.74% 상승했는데 기아 공장에 로봇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회사 시스콜 로보틱스가 만든 모바일 피킹 로봇이 기아 광주 공장 양셀 라인에 투입됐다는 건데요. 이 로봇이 부품 박스를 알아서 옮기고 쌓는 일을 합니다. 네.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공장에서 이 로봇 진짜 쓸만하다고 검증을 마친 실전형 인재라는 거죠. 산업용 로봇 청소기라는 분야는 좀 생소한데 세린 BNG도 13.38%나 올랐어요. 저도 처음엔 대형마트 청소 로봇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6대를 납품했고 진짜 수요는 공장 자동화를 고민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요? 네,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은 청결과 정리정돈인데 그걸 로봇이 알아서 해주니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신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큰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온피플도 12.17% 상승했네요. 라운피플은 원래 AI 비전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눈을 만드는데 강점이 있는 회사였어요. 이번에 성공한 지능형 로봇 통합 제어 솔루션은 그 눈에다가 뇌와 손을 붙여준 격입니다. 눈, 뇌, 손이요? 네, 물체를 보고 이게 뭔지 판단하고 어떻게 잡을지까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제조나 물류는 물론이고 정교함이 필요한 의료 분야까지 넘볼 수 있는 기술이라 확장성이 아주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를 보죠. AI의 두뇌와 몸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4.52%, 4.19% 크게 올랐는데 이건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호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와, 10%나 깎아준 거네요. 네, 심지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건 그냥 땅 파서 돈 버는 격이죠. 미국에 차 한 대 팔 때마다 생기는 이익이 그냥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직접적인 호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무려 18.65%나 급등하면서 주인공이 됐어요. 관세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주목받은 건가요? 현대 오토에버의 급등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AI의 몸을 입히는 이 거대한 흐름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점정이요? 네,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모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디지털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아, 그룹의 IT 담당 부서 같은 느낌이군요. 예전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근 주가 급등의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GPU 때문입니다. GPU요? 단순히 그룹이 쓸 GPU를 대신 사다 주는 구매 대행 역할이 아니에요. 수많은 GPU를 확보해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나 협력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는 GPU as a Service, 즉 GPU 클라우드 사업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 마치 아마존의 AWS처럼 현대차 그룹의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GPU가 필요하거든요. 현대 오토에버는 그 모든 것에 기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와, 자동차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시장은 겉보기엔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분명한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AI라는 강력한 두뇌가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그 두뇌는 로봇이라는 새로운 몸을 얻어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의 집약체로서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스마트 기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지 앞으로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